안녕하세요.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TV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예상대로 하락폭이 컸던 강남 재건축과 강남 아파트가 보합금 언저리까지 회복했는데, 이는 상승 반전이라기보다는 계단식 하락의 일시적 회복 국면으로 보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경제 분야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5월 3일과 7일 양일간에 무려 37포인트나 추락한 2176, 즉 2%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마감됐어요. 원달러 환율도요 1172.50으로 3년 만에 최고치. 정말 위기 신호가 서서히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상해 종합지수, 이거 놀랍습니다. 3078에서 무려 171.88포인트 떨어진 마이너스 5.58% 추락한, 대폭락한 2906선으로 마감이 됐죠. 3000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락 중에 있어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금 서서히 무르익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돈 벌기 프로젝트, 그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비빌 돈이 없다, 돈이 적다 라는 부정적 껍질을 내던져버리고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나도 기회가 오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눈 무릎 뜨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돈다발 속으로 지금 경제 위기 효율이, 블랙홀이 지금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40년간 보자고요. 여기 1980년, 2020년 대략 40년이죠. 그리고 0%부터 6%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 자, 여기 지금 저점 보면요. 2차 오일 쇼크 한 1983년 정도. 그 다음에 1997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IT 버블 붕괴 2001년 정도. 그리고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 자 이렇게 쭉 보면 저점만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 상승하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략 20년은 한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내려오면 한 2지점 3까지 내려온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향, 지금 조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금 그렇게 탄탄한 모습은 아닙니다. 20년간 코스피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995년 그리고 대략 2015년 이렇게 한번 5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파란 게 원달러 환율이고요. 지금 까만 것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먼저 까만 거 보자고요. 자, 총 2,500까지 지금 코스피 지수 찍었죠. 1000에서 아주 폭락했네요. 대략 1997년. 이게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죠. 아시아 외환위기도 동시에 같이.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2001, 2년 IT 버블이 터지고요. 역시 또 떨어졌죠, 많이.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7년에 아주 높게 이때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여기까지 무너집니다. 이때 2008년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바로 미국 금융위기 사태. 그 다음에 다시 또 회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횡보하다가 대략 한 2007, 8년 코스피 지수 약 600을 찍습니다. 이렇게 높게 찍어요. 근데 2000이 또 한번 무너지게 돼요. 이렇게 무너지다가 조금 다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다시 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달러 가치는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달러도 내려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는 서로 상반된 그래프 모형을 그리겠죠. 원달러 환율 보세요. 자, 지금 1달러당 그때 500일 때도 있었지만 보통 한 1000. 이게 갑자기 2000까지 갔다. 바로 코스피 지수가 250, 60 떨어지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무려 2000을 돌파하죠. 이게 IMF 1997년. 그리고 또 한번 IT 버블 때도 역시 코스피 지수는 1000.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내려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자, 이번에 여기 보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동그라미 지금 친 것들 보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미국발 금융이 이때 어떻습니까? 자, 쭉 떨어져갖고 여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환율 푹 뛰죠. 거의 한 1600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여기 환율.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율 상당히 안정적으로 간 듯 하다가 이제 최근 다시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거의 1200 언저리까지 이렇게 1100대, 1200대. 근데 코스피 지수는 내려옵니다. 코스피 지수는 내려오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징조죠. 이제 아주 중요한 경제 위기에 대한 하나의 잣대, 즉 미국 기준금리와 글로벌 위기,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가 있어요. 2년 만기하고 10년 만기의 역전. 이 두 가지를 많이, 정말 외국인들도 많이 봅니다. 여기 보시면 대략 1986년, 2018년 한번 가장 고점일 때, 금리가 고점일 때 보자고요. 금리가 지금 0에서 20%, 미국도 이렇게 20%까지 간 적도 있었죠. 대략 1986년 이렇게 연결해보면 86년이죠. 16%. 이때 오일 쇼크입니다. 그 다음에 1992년 유럽발 문제 터졌을 때 대략 10%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10%. 그래갖고 미끄러지죠. 그 다음에 2002년 닷컴 버블 여기죠, 여기. 자, 닷컴 버블 7.5%. 이렇게 7.5%. 이 고점 찍자마자 무너졌죠. 이게 위기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찍은 다음에 무너졌잖아요. 여기 찍은 다음에 무너졌고, 여기 찍은 다음에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무너졌죠. 그리고 고점이 어때요? 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네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5% 여기. 자, 여기 있네요. 그대로 연결해 보자고요. 그래요. 여기 16% 이렇게 연결. 지금 연결된 선이 어때요? 점점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금리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고점 찍고는 하나같이 이게 붕괴됐죠. 이렇게 여기도 무너졌네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네요. 자, 지금 16, 10, 7.5, 5. 그 다음엔 3밖에 더 있어요. 지금 2. 몇 % 금리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붕괴 되겠네요. 정말 위험해요, 지금. 미국이 붕괴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금리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붕괴된다는 거지. 고점 연결해 볼게요. 점점 낮아지네요. 지금 2018년이에요. 그래서 2019년, 20년 위기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0. 이거 미국 10년 국채금리, 그 다음에 2년 국채금리. 이게 역전. 평상시에는 10년짜리가 더 높아요, 이자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빌려 저거니까. 그 다음에 2년짜리가 낮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역전될 때 위험하다.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윗선에서 놀게 되면 여기 안전하다고 써있죠. 즉, 이 윗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10년 국채 만기 금리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0 있죠. 0이나 0 가까워지거나 0 밑으로 빠졌을 때는 2년 국채 금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10년이 낮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주 불안정하다 경제가 이걸 뜻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낮아졌을 때 이거 0 밑으로 빠졌네요. 여기도 빠졌네요. 여기도 빠지고 최근 지금 0은 아니지만 가까워지고 있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바로 88년 정도 되는데 91년에 일본 버블 분기가 생겼잖아요. 버블 분기.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역전 후에 1, 2년 후에 터진다고 했어요. 바로 터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1년 후에 91년 꼭지를 찍었어요. 그래갖고 무너집니다. 어디 가요? 일본 버블 분기가 발생하게 돼요. 놀랍죠? 그 다음에 또 0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때도 역시 2년 국채금리가 더 높았어요. 이건 연도를 보니까 대략 아시아 금융위기하고도 또 닮았습니다. 그쵸? 2000년 전후니까. 그 다음에, 자, 이때도 또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약 한 6년 뒤죠? 2006년. 근데 2007년에 뭐가 터졌어요? 미국발 2007, 8년에 터졌죠? 정확하게 말하면 8년. 자,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역시 1년 지난 다음에 어김없이 터집니다. 이 저점, 예외가 없었네요. 정말. 역전 상황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이때도 약간 뭐가 터졌었는데, 뭐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자, 여기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요. 이거 뭔가 분명히 터지는데, 그럼 뭐가 터질 것이냐?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중국, 우리나라, 다 예외권이 아닙니다. 위험해요. 자, 이 좌표도 아주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러 요인들, 자, 우리말로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금융체제 취약. 원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환상적이고 최선 같지만 인간이 만든 체제다 보니까 정말 취약점이 많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끔찍해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본주의 이 사회를 살다 보면.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안전하지 않아요. 기업 부채가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 돈도 많이 풀었습니다. 달러를. 상당수가 투자 등급이 특히 하위권인 BBB 이런 곳들에 투자를 했으니 좋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기업 채권 있죠. 4배나 증가하고. 좋은 걸 사야 하는데 투기 등급 채권이 2배나 증가했어요. 좋지 않은 거에 자꾸 투자하고. 두 번째, 유럽은행입니다. 유럽도 안심하지 못해요. 과도한 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너무 채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수익률도 낮고 가격도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행 4대 국유은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핵심인데 역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중소은행 자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은행 또는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바로 취약적인 현황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요인은 뭐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지금 꼬리 잡듯이 보세요. 수익성 악화, 채무 부담이 되겠죠. 자산 가격은 계속 하락되고 은행은 손실을 보면서 은행 금융 부실로 이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금융 긴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다시 또 내리네 어쩌네 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 미중 무역 경쟁 이거 심각합니다. 절대 미국이 중국한테 이번에 밀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백기를 든다면 미국은 영원히 중국 못 이깁니다. 정말 그래요. 이미 총 생산에서도 이제 역전 현상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예전에 보면 과거에도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가 초강대국이었잖아요. 핵무기 막 서로 냉전시대 때 계속 세웠잖아요. 근데 미국이 사실상 붕괴시킨 거예요. 그때 소비에트 연방 그랬죠. 그때 지금은 러시아 그러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던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치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결국은 사실상 일본도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발휘진 겁니다. 플라자 합의 이런 것들. 자, 노딜 브렉시트. 지금 영국도 지금 핵폭탄이에요. 자기들끼리 독립하겠다고 지금 그러죠. 유로 안 쓰고. 세계 경제 비관 요인. 아까는 이제 금융적인 어떤 요인이라면 좀 비관론적인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보면 트럼프 경제 정책 효력이 점점 감소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 신흥국 이원국가 아르헨티나, 터키, 흔들리는 독일 경제.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장률 높은 나라인데 1%. 세계 경제는 3.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 미국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금리 동결하자니 다른 나라들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를 동결하면 지금 뭔가 글로벌 위기가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중단하기 때문에 얼어붙을 겁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또 올리자니 신흥국가들 상당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올리지 않으면 신흥국가들 어때요? 외국계 자본이 다 이탈할 거 아닙니까? 딜레마에 빠졌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하자니 지금 거품이 심하지. 구조개혁을 하자니 경기도 안 좋고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지. 지금 뭐 하나 잘못 판단했다가는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장은 오지 않더라도 내일 온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당장 오지 않더라도 금융위기 부실은 계속 쌓이는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위험 요인 이걸 한번 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말 정리하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 두 번째 미국 금리 인상, 세 번째 신흥국가 아시아 국가 외환위기, 네 번째 미국 기술주가 불안하다. 나스닥이라고 하죠. 저 여기 기술주가 많아요. 다섯 번째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심각하죠. 여섯 번째 유럽 문제도 아주 지금 땜빵한 게 많아요. 영국 브렉시트, 그다음에 독일도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그리스, 피그 지역 지금 위험하다고 여러 번 들었고 더해서 플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주 위험하죠.
중국 자산 거품이 위험하다. 뭐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터질지는 모르는데 지금 특히나 중국 터지면 메가톤급일 거예요. 자, 중국 GDP 대비 부채 총액이 2016년 235%에서 17년 290%로 늘어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금 약 1경에서 2경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사이라고 해요.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 중국 167%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100을 넘어갔습니다. 105%. 일본 105도 넘어요. 실제로 뭐 전세자금 대출까지 따진다면. 일본 98%, 미국 72%, OECD 89%. 즉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권 상당히 위험하다. 세 번째, 세계 도시 최근 5년간 부동산 상승률에 비해서 중국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중국은 모든 도시가 지금요 거품이 아주 심해요. 국민 소득 대비 너무 심합니다. 중국 주요 도시 전년 대비 부동산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특히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18년, 19년 왔는데도 문제가 돼요. 빈집은 7천만 채. 왜? 지방에 자꾸 집을 지었어요. 건설사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은 소홀해지고 방만해지고 그래서 기업 성장 개발만 진행하고 어떤 관리는 부실해져 가지고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중국 과연 중앙정부에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년 지금 500만 집 빈집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 살겠어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 투자.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진다 또는 터지기 전, 터진 다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것이냐? 잘 들으세요. 이 용어 잘 알아두세요. 인버스 상품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 등 추종 지수가 하락하면 오히려 하락을 해야 뭐가 난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리버스라고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펀드를 들었어. 근데 계속 그게 떨어져. 그럼 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면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고. 이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볼 것도 없이 막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입을 해야죠. 그렇죠? 즉 인버스는 지수와 반대 추종 ETF 상품으로서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생긴다. 확실하게 이해는 가셨죠? 이제 말만 어렵지 아주 쉽습니다. 이거 모르고 무슨 돈을 벌어요. 이거 진짜 안전한 것들이에요. 다음 코덱스 인버스.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ETF, ETN, 인덱스 펀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개념만 좀 일단 알아보자고요. ETF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장지수 펀드인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 200 금융지수 이걸 말합니다. 지역국가 ETF, 섹터 원자재 ETF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상품 보여드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ETN은 상장지수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인덱스 펀드 선정리 목표지수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일주일 수익률이 10% 올랐다면 자신이 투자한 인덱스 펀드도 10% 올라갑니다. 주로 인덱스 펀드니까 코스피라든가 뭐 상해지수라든가 다우지수라든가 어떤 그 지수하고 연계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곱하기 2, 3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알려드릴게요. 자, 달러, 원화, 부동산 관계. 1달러 1,000원. 정상이네요. 지금 한 1,100이 정상. 1달러 1,200원. 달러 강세라고 하죠. 그쵸? 왜?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이 더 들어가니까. 원화는 약세죠, 당연히. 자, 1달러 800원. 우리나라 돈이 덜 들어갔네. 달러가 약세네요. 거꾸로. 원화 강세입니다. 그런데 1달러에 1,800원이다. 이건 달러 강세 정도가 아니라 폭등이에요.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 반드시 이걸로 갈 거예요. 이걸로 아마. 자. 그러니까 미리 달러로 바꿔놓으면 더 좋다 이 말이죠. 원화 폭락. 10억 주택을 샀을 때, 자, 환율 1,000원, 1억, 10만 달러. 그러면 100만 달러가 들어가겠죠. 100만 달러. 그 다음에 환율 2,000원,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갖고 2,000원까지 갔다, 혹시라도. 그러면 1억은 5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쵸? 이때는 50만 달러. 사전에 내가 달러를 갖고 있었다면 어때요?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국내 펀드의 종류.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펀드가 뭔지도 몰라요. 펀자도 몰라요. 뭐예요?
인버스가 뭐고 인덱스가 뭐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투자라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가세요. 요즘은 고객 왕대우 받아요. 상담 이렇게 받으면. 그래서 이 펀드가 어떤 것들이고 좀 자료도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의할 점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입하더라도 그 증권사에서 권하는 펀드는 절대 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수익률이 높은 것을 권해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냥 어떤 지수대로 움직이는 펀드 그걸 잡아야지 뭐 삼성전자라든가 어떤 미국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회사와 관련된 주식 펀드를 잡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왜? 코스피나 다우나 상해지수나 자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ETF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지역국가 ETF 그 다음에 팩트 원자재 ETF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지역국가 ETF 예를 보자고 캐나다, 다우, 남비 이렇게 쭉 나라별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나라 것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를 바로 바꾸면서 해외 투자를 해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다 한꺼번에 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지겠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별표를 크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1억 가지고 얼마까지 벌 수 있나요? 나만 따라오세요. 12억 벌 수 있어요. 자, 먼저 증권 계좌 개설합니다. 달러로 바꾸세요. 달러로. 자, 이거 계좌 증권에 투자하게 되면 이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곧바로 해외 인버스 ETF를 매입하세요. 자, 여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달러 바꾸면서 거의 해외 인버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수가 하락할수록 더 수익은 올라가는 구조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도 곱하기 2가 있어.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예를 들어 500이 하락했다. 그러면 500을 먹는 게 아니라 1000을 먹는 게 있어요. 오히려 공격형으로 그렇게 2배 먹는 거 상품을 골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곱하기 2 매입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 자본만 가지고 해요? 대출 받으세요. 1억. 1억이면 2억이네요. 대출.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유양 투자하는 거,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 곱하기 2로 하세요. 지금 뻔히 금융위기 전 단계라서 막 또는 금융위기가 발발해가지고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자, 대략 이거 정말 최소 수익을 잡았는데도 3배입니다. 왜 이렇게 3배나 주느냐? 자기 자본 1억 가지고 이거 곱하기 2로 투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쵸? 그리고 또 환차손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달러. 그렇기 때문에 3배 수익인 거예요. 그냥 기본 코스예요. 이것은 그냥. 그런데 여기에 대출까지 꼈다. 그러니까 만약 1억이면 3억이 되고 대출 1억을 꼈다. 그러면 6억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위기가 발생해가지고 바닥을 쳤다. 진짜로. 계속 신나게 계속 먹었다가 바닥을 쳤어요. 그럼 이제 국내 거 해도 돼요. 자기 자본 플러스 대출. 뭐, 여기서 대출을 받았으면 이제 안 받아도 되겠죠? 곱하기 역시 2짜리의 상품을 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억 정도 가지고 이제 국내 펀드 대략 한 뭐 2,600까지 갔던 지금 현재 2,200인 코스피 지수가 한 뭐 1,500, 1,400 좀 회복해가고 1,500, 1,400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 매수 하세요. 결국은 2,000이나 2,600은 코스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곱하기 2로 가게 되면요. 더블 안 먹더라도 2배 수익 내는 것은 아주 쉬워요. 왜요? 2배 수익으로 내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국내 펀드 주식은 하지 마세요. 펀드로만 가셔도 돼요. 아주 쉬워요. 1억이 3억이 됐다가 이제는 국내 펀드 들어가지고 6억. 만약에 아까 대출까지 받았다면 6억이 된 상태니까 12억이 되겠죠? 12억, 2억이면 12억입니다. 10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뭐 미쳤다고 해서 부동산을 미리 투자해요. 지금 주식 곱하기 2까지도 있고 얼마나 이거 수익 셉니까? 펀드. 그러면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막 6억, 5억 떨어지더라도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잡는 거 아니에요. 펀드가 더 먹는 거예요. 이걸 잡았다가 그 다음에 뭐 6억, 뭐 10억짜리가 5억 떨어졌는데 한 7.5억을 회복하겠죠. 그때 잡으세요. 그냥 부동산. 그때 잡으라고요. 7억이나 이렇게 7.5억 회복했을 때. 세 번째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죠. 그러면 이제 9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50%만 먹더라도.
6배, 9배.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쭉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내가 여기서 뭘 더 투자할 것인가. 이때는 현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투자를 해야 하니까. 12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12배까지. 내가 환율, 채권을 할까? 증권, 펀드를 할까? 부동산을 할까?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빽 돌린 다음에. 그러면 1억이 얼마까지 돈을 버냐면 12억까지 창출을 하고요. 만약 2억을 투자하면요. 24억이 되는 거예요. 24억. 정말 무섭지 않나요? 5억을 투자하면요. 12배면 얼마입니까? 60억 아니에요. 재벌도 탄생이 돼요. 이때는. 100억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00만 원이면 어때요? 1000만 원이면? 대학생들? 이거는 투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번 건데요. 자, 1차 수익은 여기서 얻었어요, 지금. 떨어질수록 먹는 인버스에서. 2차 수익은 국내 펀드에서 먹었어요. 3차는 부동산에서 먹었고, 마지막은 쭉 가장 종합적으로 번 다음에 수익이 가장 높은 게 뭔가 여기서 먹는 거고요. 다음 보세요. 자,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해줬건만 인버스 투자 안 해요. 금융위기 터졌는데도. 발발했는데도 지금 신나게 쳐다보고 있어요. 펀드 아예 보지도 않아요. 뭐. 자, 좋아요. 이 사람은 펀드 투자했다. 자, 펀드 투자하면은 그것도 이제 빚도 안 내고 그냥 그대로 투자했어요. 조금 회복한 상황에서 1.5배 정도는 먹겠죠. 예를 들어서 2,000짜리가 뭐 1,000까지 빠졌어요. 2,200짜리가. 한 1,300, 400이 잡을 거예요, 아마. 그럼 1.5배. 그 정도 먹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해요. 그러면 2배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종합적으로 좀 투자했다고 해요. 이분은 이 앞에 결정적인 거, 여기서 빚도 안 내고 곱하기 2로도 안 하고, 인버스 안 하고, 그 다음에 국내 펀드에서도 곱하기 2로 안 하고, 또 빚도 내지 않고, 그냥 단순한 투자만 했기 때문에 수익이 2.5배로 아주 아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12배예요, 12배. 지금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나마 아까 그 방법은 양반입니다. 자, 그렇게 투자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고. 금융위기 발발했는데 뭐 나는 주식은 위험해. 이거 누가 주식이라고 했습니까? 국가에 해당되는 펀드를 하라고 했지? 자, 이것도 안 해요. 부동산 투자합니다. 바닥장에, 세상에, 바닥장에 겨우 한다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물론 이거라도 투자해서 다행이네요. 대략 한 1.5배 정도 먹고 끝날 거예요. 자, 1억 투자했다. 그럼 1.5억. 뭐, 진짜 많이 먹으면 2억.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다 보여드리냐면 어떤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하는지. 나는 부동산밖에 모르니까 부동산만 투자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합환율 투자.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제대로 알려면요. 경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 때나 제가 지금 뭐 펀드하고 아무 때나 뭐 인버스 투자하고 아무 때나 달러 환전하고 하라고 합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뭐로 합니까? 평상시에는 부동산만 해도 돼요. 충분해요. 뭐로 주식 펀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기 때 1년 자기 평생에 3번 정도 또는 4번 정도 돌아올 줄 모르는 그 위기 때 잡으라고요. 그중에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은요. 그 사람 돈 벌어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라는 망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앞에서 제시했죠. 어느 나라 망한 적이 있어요?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망하지 않아요. 금융위기만 왔지 결국은 회복하고 또 다시 또 날아가잖아요. 안전합니다. 부자의 기회는 최소 3번 이상 온다. 이거는 뭐 인생에서 3번 온다. 그런 주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어떤 단점, 자본주의의 구조상 반드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꼭 일부러 오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흑수저 서민들 돈 벌기 위한 프로젝트. 저는 이 동그라미 친 분들 정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로또 당첨, 가상화폐, 토박, 주식. 이런 건요, 패가 망신이에요. 물론 로또는 스트레스도 풀 겸 뭐 일주일에 5,000원치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 근데 이걸 몇만 원치 사고 이거 되지도 않아요. 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 그냥 기분으로만 사세요. 가상화폐 이거 왜 합니까? 집안 거덜낼 일 있어요? 이건 진짜로 복골복인데 이거 중독되면요. 도박보다 더 나쁜 거예요. 도박? 이거 왜 합니까? 돈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열정이면 차라리 알바를 뛰세요. 주식? 에이.
주식은요, 부동산하고 달리 주식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기관, 외국인들의 밥이에요. 그나마 왕개미면 자기가 좀 주식을 좀 잘 알면 조금 버티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네 가지 하지 말고 안전자산! 안전한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1,000만 원도 괜찮다고 했어요.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괜히 투자해갖고 묶이면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오피스텔 사갖고 묶인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왜 빌라 이렇게 투자합니까? 돈 없으니까 투자한다고요? 그럼 변명이에요. 무식하니까 투자하는 거지. 자, 펀드, 환율, 채권, 부동산 이런 것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순차적으로 투자하면 돼요. 흑수저, 서민들이 부자 되는 방법. 평소에 이거 지금 여러 번 강조했어요. 목돈 마련하세요. 이게 얼마가 됐던 10배까지 불려준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는요, 30년간 꼭 횟수 정한 거 없습니다. 데이터상 분명한 것은 3번 이상은 와요. 확실하게. 뭐 10년 만에 위기가 온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10년 만에 올지 8년 만에 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이터상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경제공황, 일본 버블, 한국 아시아 IMF, 미국 금융위기, 이번에 또 중국이 터질지 어느 나라가 터질지 또 오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방법, 아까 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1단계 해외 인버스 EFT 매입해라. 하락할수록 내가 돈을 먹는 거, 그것도 곱하기 2로 빚까지 내가면서 해라. 그건 위험한 게 아니라고 했죠. 금융위기 전이나 또는 후 바닥장 치기 직전까지 하면 돼요. 2단계 국내 펀드를 매입하는 거예요. 주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금형을 왜 들어요? 그냥 한 방에 하는 걸로 해야지. 적금형은 좋지 않아요. 시원시원하게 자 공격형 펀드를 드세요. 금융위기 발발 후에 국내 펀드를 정말 쏟아 부어도 좋아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3단계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국내 부동산 투자예요.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망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별로 못 먹는다고. 아까 제가 수익률도 계산해 줬잖아요. 네 번째 자 1, 2, 3단계를 내가 다 투자했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금융 부동산 종합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아 이게 아직도 더 가겠네? 투자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 투자했더니 다 올랐어. 이제 현금 확보하세요. 물론 내 집 마련 내 집 하나 정도 있으면 그건 상관없는데 불필요하게 집 많이 사놓지 말라고요. 비가 온 뒤에 무지개는 뜨죠.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온다, 뭐 10년 만에 위기가 터진다, 그런 근거 없는 미신적인 주술 믿음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불확실성, 불합리성,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요. 약 30년이나 40년 만에 한 3번, 4번, 5번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사실, 바로 빅데이터상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로또나 가상화폐 등 허무맹랑한 한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반드시 돌아올 금융위기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본인이 진행을 한다면 부자 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위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날을 위해서 섣부른 투자 하기보다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목돈을 모으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로 더욱 보람차게 알차게 찾아뵙고요. 최근 매일 700명에서 1000명 구독자 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